크레인이 여기서 올 겁니다. 오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승용차 한 대가 들어오더니 저 대형 크레인 승용차가 어디서 들어오나요? 좌회전차로. 여긴 좌회전차로인데 좌회전차로 직진차로 들어와요. 여기 1, 2차로는 좌회전. 여기는 직진. 여기는 또 우회전차도 있으니까 크레인이 3차로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들어오네요. 바로 코앞에서. 들어오더니 바로 급제동! 이 차가 왜 급제동했을까요? 황색 신호로 바뀌었대요. 황색 신호로 언제쯤 바뀌었나요? 그때를 캡처해서 올려주세요. 이때 바뀌었답니다. 이 정도에. 딱 들어오자마자 황색 신호 들으니까 그냥 바로 급제동. 이때보다 조금 더 먼저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차로 변경하면서 황색 신호 들어오니까 들어오자마자 바로 멈췄답니다. 승용차끼리도 참 피하게 이때인지 요때인지 한 요 무렵에 아니면 요때인지 황색 신호로 바뀌었대요. 근데 이분께서는 이때 바뀌었다고 그러세요. 자, 승용차가 멈추고 저는 크레인 운전자입니다. 저한테 블랙박스 없어서 CCTV를 확보했습니다. 이것마저 없었으면 완전히 독박 쓸 뻔했습니다. 1, 2차로는 좌회전, 3, 4차로는 직진차로입니다. 상대차가 깜빡이도 없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2차로, 3차로로. 왜 갑자기 멈췄나 했더니 들어오는 찰나에 녹색에서 황색 신호로 바뀌었답니다. 경찰이 접수했는데요. 보험사에서는 크레인 100% 잘못이랍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깜빡이도 없이 칼치기 수준으로 들어왔는데요. 그리고 급정거하면 저보고 어쩌란 얘기입니까? 크레인의 특성상 시야 확보가 그리고 왼쪽은 더 잘 안 보여요. 또 운전석도 높잖아요. 붐때 기 있다는 거. 아, 그게 내 앞으로 또 6m를 가리고 있어요. 저 앞쪽을 가리고 있어요. 운전석도 좁고요. 뭐가 앞으로 들어오더니 갑자기 멈추면 저거 어쩌란 얘기입니까? 아니, 제 앞에 가던 자동차가 멈췄으면 제가, 그래, 100% 인정합니다. 근데 옆에서 거의 칼치기 핸드 급제동, 저걸 어쩌라고요? 과연 제가 100% 잘못입니까? 제한속도 60인데요. 저는 한 35, 40 정도로 간 것 같아요. 건설기계는 빨리 못 가요. 최고 속도가 49입니다. 자, 그 차가 안 들었으면 크레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황색 신호에 그대로 교차로 통과했을까요? 아니면 정선을 살짝 지나쳐서 멈췄을까요? 크레인의 정지거리는 승용차에 비해서 얼마나 더 긴가요? 시속 40일 때 승용차 정지거리가 한 16에서 19m인데 크레인은 그보다 얼마나 더 멀리 가서 멈추게 되나요? 더 멀리 가겠죠. 이분이 아주 솔직하세요. 저 차 없었으면 저는 그냥 지나갔을 겁니다. 왜? 전 못 멈춰요. 이런 취지로 보여집니다. 40km 기준 제가 40톤인데요. 제동거리가 브레이크 잡혀서 20에서 30m가 멈춥니다. 근데 그 앞에 공짜로 가는 것도 있잖아요. 공주거리. 공주거리까지 합치면 공주거리면 얼마일까요? 40이면은 한 11m 되겠네요. 그럼 한 30m 이상 걸린다는 거죠. 여기는 또 여기 빨간 페인트가 돼 있어서 더 미끄럽대요. 또 내리막길이 돼요. 미끄럽게 페인트 칠해서 더 페인트 칠해서 더 미끄럽습니다. 아스팔트보다. 내리막길이고요. 바로 급제동하더라도 30m 이상이에요. 그런 내리막길이니까요. 그런데 황색불 바뀌는 그 순간에 제가 멈추려 하더라도 멈출 수가 없어요. 자, 이때쯤이라 치자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30m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중간해서 멈추니 저는 지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아주 솔직하세요. 이 차 없었으면 저는 지나갔을 겁니다. 이번 사고 어떻습니까? 보험사는 뒤에서 들이받았기 때문에 크레인 100% 잘못이라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이신지요? 크레인 100% 잘못이다. 크레인이 더 잘못했다. 승용차가 더 잘못했다. 승용차 100% 잘못이다. 투표 시작. 네. 여러분들의 92% 승용차 100% 잘못이라는 의견입니다. 승용차가 더 잘못했다는 의견이 4%. 기중기가 더 잘못됐다는 의견도 4% 있는데요. 이분께서 자료를 올려주셨어요. 자, 브레이크의 제동 능력. 굴삭기 및 기중기. 요거죠, 기중기.
톤수에 따라서 대형 23톤 이상일 때 41대 27.6m랍니다. 40으로 가고 있었으면 27.6m. 이게 브레이크 잡았을 때 제동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제동거리. 제동거리는 브레이크 잡힌 순간부터예요. 끼익 하는 순간. 그게 41대 27.6이고요. 32일 때 19m랍니다. 근데 그 앞에 공주거리가 있잖아요. 공주거리가 10m 합치면은 이분 말씀이 저 30m에 못 멈췄을 거예요. 맞아요. 황색 신호로 바뀌는 순간이 언젠가요? 저 차 들어오면서 이때라고 치자고요. 이때라고 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몇 미터 될까요? 승용차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 될까요? 25m밖에 안 돼요. 근데 37m를 가야 돼요. 기준기로서는 저 때가 딜레마전입니다. 나는 도저히 멈출 수 없는데 거길 들어서 갑자기 멈추면 어쩌라고. 그냥 깔고 갔으면 저 차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타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랬으면 죽었어요. 살려줘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와, 뒷차 100%라고요? 저는 이 승용차 100%여야 옳겠다는 의견입니다. 판사에 따라 더 조심했어야지 그러면서 크레인에게도 한 20% 또는 30% 얘기하는 판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기준기 잘못 없고 승용차 100%라는 의견이 92%입니다. 이런 걸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그리고 경찰에서도 아직까지 가피가 결정되지 않았다는데 이 차를 가해 차량으로 지정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날짜하고 시간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밤입니다. 밤에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가보겠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 달려가고요. 앞에 가는 차 잘 보세요. 다시 앞차랑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한 30m 30m? 네, 30m 조금 더 되는 것 같네요. 여기 이때부터 하나, 둘, 셋. 저 차가 왜? 이쪽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그걸 놓친 것 같아요. 미리부터 2차로 가지. 1차로 가다가 놓쳤다 하면서 브레이크. 이번 사고 양쪽 보험사에서는 몇 대 몇으로 얘기하나요? 보험사 파란 책에 70대 30이라고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서 불만 있으면은 분심이 가야 된대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험사는 양쪽 보험사 둘 다 불박차 잘못이 더 크다. 불박차 70%랍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투표해 보겠습니다. 앞차가 더 잘못입니까? 불박차가 더 잘못입니까? 반반입니까? 투표 시작. 앞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88%,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 8%, 50대 50이라는 의견이 4%,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은 8%고요. 50대 50이 4%, 이유 없이 급제동환차 88%. 저거 불박차가 30m가 아니라 한 60m로 오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할 수 있을까요? 저렇게 갑자기. 스무스하게 멈추는 게 아직 멈추면은. 지난번에 2020년 10월에 방송했던 겁니다. 그래서 왜 멈췄냐 그랬더니 날파리가 날라서 멈췄대요. 그렇게 얘기했었대요. 앞차 운전자가. 날파리? 그 당시 투표해본 결과 앞차가 더 잘못 94%, 뒷차가 더 잘못이 6%였습니다. 저는 앞차 잘못이 50%는 많아야지. 적어도 50% 이상은 돼야지. 앞차 잘못 50%, 70%라고 방송했었습니다.
앞에 서 있는 차 피하는 게 어려워요. 가다가 갑자기 팍 멈추는 게 피하기 어려워요. 서 있는 차는 저기 뭐가 점점 더 가까워지네? 그러면 내가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가던 차 갑자기 멈추고 뒷차 완전히 골탕 먹는 거죠. 그래서 안전거리 미확보도 잘못이지만 저렇게 기습적으로 이유 없는 급제동이 오히려 더 잘못이어야 된다라고 설명드렸어요. 변호사님, 이 소송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보험사가 아니면 우리 보험사한테 소송해달라고 하세요. 질문자가 많이 다쳤다고 그러면 과실 10%, 20%가 크니까 그러면 제가 소송 도와드릴 수 있지만 과실 비율에 대한 거는 굳이 저한테 맡기실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보험사군요. 양쪽 보험사가 다 70대 30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같은 보험사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리비는 얼마, 본인은 어디를 얼마나 다쳤나요? 과실이 70대 31 때와 50대 51 때의 액수 차이는 얼마가 되나요? 저는 적어도 50대 50은 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50대 50은 될 거니까 그럼 70대 31대하고 50대 51대하고 금전적인 경제적인 차이가 얼마냐? 그걸로 소송 비용이 커버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수리비는 아직 확인이 안 됐고요. 저는 여기저기 많이 아파요. 골절은 없습니다. 그럼 대출이 한 2주 진단 정도 나오겠죠? 50대 51대와 70대 31대 차이가 얼마인지를 아직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소송에 필요한 서류 알려주세요. 금액도 중요하지만 보험사에서 표 매세 이해서 그런 표에 의한 거 이건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좀 더 합리적인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돼서 문의드립니다. 보험사는 뭐 보고 하냐면 이거 보고 얘기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험사는 이 책 보고 합니다. 이 책. 과실 비율 표. 여기 뭐 표 쭈르륵 해서요. 도표가 나와요. 도표 뭐에 의해서? 이것에 의해서가 아니고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몇 대 몇인지 그걸 판단받고 싶습니다. 소송 비용 300만 원 정도 드는데요. 그냥 나홀로 소송해 보시면 어떠세요? 나홀로 소송을 하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 해주세요. 70대 30에서 50대 50대로 바뀌면 경제적인 이익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그 돈 차이가요. 보험사에서 과표상 70대 30이다. 그러면은 분심이나 아니면 소송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린 70대 30이다. 제가 소송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 기준 이것대로 하지 말고 제대로 판단받고 싶어서입니다. 저도 억울하고 상대방의 잘못이 무엇인지 경각심을 주고 싶어서 소송하고 싶습니다. 돈 액수 차이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전 돈 때문에보다는 저 파란 책대로 하는 거 옳지 않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습니다. 나홀로 소송할 때, 근데도 제가 나홀로 소송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러면은 나홀로 소송할 때 변호사님 사무실에 가면은 나홀로 소송 방법을 알려주시나요? 나홀로 소송하는 것과 변호사님한테 맡겼을 때 차이가 다른가요? 변호사님 선임하면 운전자 보험 안 되나요? 운전자 보험에서 변호사 비용 지원된다고 그러는데 소송에서 제가 패소할 경우 변호사 비용 물어줘야 되나요? 운전자 보험은 형사죠. 사망사고를 일으켰다라든가 또는 12대 중과실이라든가 또는 민식이법이라든가 그래서 정식 기소됐을 때 그때 변호사 선임비가 나오죠. 형사에서. 최근에 가입하신 분들은 최근에 운전자 보험은 약식 기소에 대해서 피고인이 정식 재판 청구한 것도 운전자 보험이 지원되는 것도 있습니다. 옛날 건 안 되고요. 나홀로 소송을 하시더라도 실수만 안 하시면 변호사 있는 거랑 뭐가 차이가 있겠어요. 저는 나홀로 소송도 본인이 잘만 하시면
변호사 선임한 거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사 70대 30. 예. 보험사가 70대 30을 주장한다면 패소는 없을 겁니다. 네, 70대 30은 아닙니다. 저는 50대 50은 최소한 50대 50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나홀로 소송을 저희 사무실에서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아니 그거 알려드리기 더 복잡해요. 그냥 우리가 소송 진행하는 게 더 낫죠. 변호사님 2020년 추석 지난 다음에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나홀로 소송 어떻게 되는지 감이 안 오네요. 제가 나홀로 소송하는 양식을 어디서 찾아서 해야 되나요? 보험사 측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는데요. 소송 준비 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480만 원은 자차 처리했고요. 자기 부담금 50만 원 냈습니다. 보험사에서 130만 원 치료비 내줬고요. 제 돈으로 123만 원 들어갔습니다. 렌터카는 제 돈으로 처리했습니다. 자차 보험에 가입돼 있나요? 그렇다면 내가 낸 병원비, 렌터카 비용, 위자료만 소송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소송 비용이 거진 300만 원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합쳐 한 300만 원 들어갈 겁니다. 그 돈으로는 겨우 본전될 수 있다는 것도 각오해야 소송할 수 있습니다. 자차 보험 처리가 안 됐으면 소송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내가 어디서 고치고 오면은 수리비가 맞아? 그 수리비가 맞는지 감정해. 그 감정 비용이 300만 원 들어요. 상대 보험사에서 수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었냐고 따지면 복잡해져요. 근데 자차 보험 돼 있으니까 우리 보험사에서 자차 보험 처리 그 대준 거죠? 그러면 뭐 이렇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차 보험 처리 됐으니까요. 비용을 감안해서 겨우 본전되도록 좋다라는 마음이라면 소송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소송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필요한 서류? 저희 직원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1심 판결 어떻게 나왔을까요? 다시 한번 어떤 사고인지 보시죠. 고속도로에서 앞차랑 한 30m 이상, 한 33, 40m 이렇게 가는데 앞차가 가다가 예, 오른쪽으로 빠졌어야 되는데 못 빠지고. 자, 여기에 대해서 1심 판결입니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상대차가 야간에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 1차로로 주행하다가 진출로를 놓쳐서 급제동한 것이 원인이 돼서 발생했다. 다만 원고도 불박차도 그 뒤를 따라가면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했다.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탓으로 앞차가 급제동하면서 경보 시스템이 작동되어 브레이크 등이 빠르게 깜빡거렸음에도 불구하고 충돌을 피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그래서 몇 대 몇? 앞차 60, 불박차 40이다. 그래서 앞차 60으로, 불박차 40으로 1심에서 판결 선고됐어요. 그리고 휴업손해, 입원 기간에 대한 거요. 내가 낸 치료비, 렌터카 비용, 그것의 60% 플러스 위자료 150만 원 이렇게 인정됐습니다. 보험사는 원래 위자료 15만 원 주죠. 근데 위자료 150만 원, 그다음에 휴업손해 이런 거 계산하면 글쎄요 본전 됐을까요? 렌터카 비용 요거 합치면은 치료비는 어차피 대주니까요. 치료 빼고 요게 한 400만 원 되는군요. 400만 원에 대해서 30% 120만 원 432 위자료 여기서 한 140만 원 겨우 본전은 된 것 같아요. 비용 감안할 때. 근데 상대 측에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판결 어떻게 나왔을까요? 최근에 판결 선고됐습니다. 결과는 앞차가 급제동하면서 경보 시스템이 작동해서 브레이크 등이 빠르게 깜빡거렸음에도 원고는 이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했다.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했다. 앞차의 이유 없는 급제동,
불박차 안전거리 미약보 반반이다. 좀 속이 쓰려요. 저는 50에서 압차 잘못이 50에 70으로 봤지만 적어도 법원에서는 압차 잘못도 크게 판결해 줄 줄 알았는데 항소심에서 5대5로 봤습니다. 예전에 중부고속도로에서요. i40하고 소렌토하고 i40가 차 세워. 소렌토가 안 쓰니까 앞으로 돌아서 1차로에 딱 가로막고 탁 섰어요. 소렌토 쓰고 뒤에 승용차 쓰고 또 뭐 쓰고 그다음에 오토들이 꽝. 그때 제일 앞차의 잘못을 1심에서 75, 항소심에서 앞에 일부러 세운 차요. 90% 받습니다. 5톤 트럭과의 관계에서. 그거는 일부러 보복운전이죠. 지금은 보복운전 아니라 하더라도 뒤에서 당하는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있을까요? 적어도 고속도로에서 달리다가 저렇게 갑자기 이유 없이 멈추는 것은 앞차 잘못이 더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법원은 아직까지도 안전거리에 물론 안전거리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근데 고속도로에서 저렇게 멈추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싸웠는데 50대 50입니다. 그러면서 계산은 이번 구일에 대해서 휴업손해. 참 보험사는요. 휴업손해를 회사에서 월급 받았으면은 안 줘요. 못 받은 월급의 85%만 준다 그래요. 거기다 또 이제 과실을 계산하죠. 하지만 법원은 이번 기간 동안 월급을 받았든 안 받았든 다 인정해 줍니다. 100% 인정해 줍니다. 자, 휴업손해, 기왕치료비, 렌터카 비용, 위자료가 줄었네요. 아까 150만 원이었었는데. 본전 됐나? 조금 모자르나 모르겠네요. 본전 된 것 같아요. 그럭저럭. 왜냐하면 휴업손해 부분 때문에. 휴업손해, 위자료 이런 거 다 하면. 근데 속이 많이 쓰립니다. 돈보다도 그래도 이 파란 책. 이 책에는 70대 30이야. 그래. 법원은 이거 안 보잖아. 일부 판사는 이거 봐요. 그런데 법원은 기본적으로 저 파란 책을 안 봅니다. 그래서 저 파란 책에는 70대 30이 아니라는 거. 그걸 확인받았다는 것은 그래도 근데 이게 절반에 반쪽 승리예요.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분께 제가 소송을 잘못 진행해서 그랬을까요? 다음에 또 다른 사건에서는 압차 잘못이 더 크다는 판결이 언젠간 나올 겁니다. 그 판결로 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께는요, 진짜 금전적인 손실을 각오하면서도 적어도 이것에 의한 과표에 의한 과실은 아니다라는 판결을 이분이 받아주신 거죠. 적어도 60대 40 이렇게 끝났으면 좋았을 걸. 적어도. 여러분들의 88%는 압차 잘못이 더 크다. 그리고 4%는 50대 50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같은 소송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다수 의견과 같은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원고시죠. 이 소송의 원고. 1년하고도 거의 1년 반 가까이 진짜 마음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랑 이렇게 인연이 됐으니까 제가 평생토록 본인은 이제 교통사고 없어야 돼요. 본인 주변에 교통사고로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고문 변호사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고로 본인과 가족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교통사고 액땜으로 끝내시고요.
다시는 교통사고 내지도 당하지도 마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약 7분 후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왜 그랬을까요? 친구 집에 놀러 가셨대요. 근데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댈 데가 없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중 주차를 했대요. 이중 주차를 하고 전화번호를 써줘야 되겠죠? 놔뒀다 그래요. 예, 네, 전화번호 써줬어요. 네. 그런데 나중에 차를 빼려고 내려와 보니까 분명히 내 앞에 차가 한 대 있었는데 그 차가 없어졌대. 잘 빠져나가는 거야. 어떻게 된 이런 거래요. 이렇게 가해자 차량이 있었죠. 내 앞에 상대 차가 여기 있었고 내가 여기 있었는데 근데 이 차가 여기 빠져나갔다는 예, 거예요. 공간이 되게 적은데. 그리고 좁은 공간을 이렇게요. 음. 이렇게 해서 뒤로 빠져나갔다는 거야. 잘했네. 야, 그래서 나중에 야, 실력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와, 이거 차로 그거 빼기 힘들었어. 어떻게 뺐을까? 나한테 전화하지. 에이, 잠잔 것도 아니고. 내가 저 전화번호 크게 해놨는데. 근데요, 딱 봤더니 내 차를 타려고 보니까 뭐야 이거? 에이, 저런 거는 아시다시피 저 왜? 교통사고는 아니에요. 차량끼리 하면 저렇게 내기 어렵거든요. 뭘로? 이상하죠? 자기 햄나로 찍은 것 같아? 오한마? 그러니까 이건 교통사고는 아주 이상해. 아니, 그 차가 일부러 옆 모서리 저래 바뀌기 어렵잖아요. 자, 그럼 왜 그랬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블랙박스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돌려봤습니다. 봐야 될 것 같아요. 블랙박스를 돌려봤더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 네, 7분 후 어떤 상황인지 같이 보시죠. 나왔어요. 예. 자, 저 주차 차량 같아요. 운전자. 앞에 있었어. 내 차 앞에 있었어. 네, 운전자. 내 차 앞에 있었는데 뭐 하는 것 같아? 요거 사이드 접든가 잡는 것 같아. 세게 쳤는 것 같아요. 사이드를 기분 나쁘다고. 네. 그래서 차를 뺍니다. 그래서 요 차를 빼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네. 시간이 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오래 걸렸어. 7분이나 걸렸어요. 그 다음에 잘 뺐어. 내 뒤에 있어. 뺐어. 내 뒤로 갔어. 그냥 가면 되는데 7분 동안이나 나 짜증나. 그 조수에 탔던 사람이 와서 발로 한번 찼어. 찼어. 네. 바로 차더니 탔어. 근데 그냥 가면 돼. 한 번만 차면 그렇게 찌그러지는 않을 텐데. 그지? 아까 쑥 들어갔잖아요. 자, 운전자가 나왔습니다. 운전자가 어떻게 이야, 날라차기 3번. 날라차기 3번 했어요. 딴딴딴. 끝났나? 3번 찼어요, 3번. 3번? 예. 아직도 승질이 나는 거. 또 있네. 그림자. 발. 엄마야. 3번 또. 어이구야. 지금 7번째인가? 7번 찼어요.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이게 교통사고 흔적이 아니고 발차기의 흔적이었다. 야, 발도 엄청 세게 찬 거야. 저 그림자 봐. 야, 저 운동 좀 하신 분 같아. 네. 이거 문짝을 갈아야 된대요. 문짝을 갈아야 되겠네요. 네. 저거 판국으로 잘 안 되겠네, 그죠? 문짝도 문짝이지만 저긴 교통사고가 아니고요. 네. 형사사건이 됩니다. 그렇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거거든요. 재물 손괴죄가 성립할 것 같습니다. 아마 되지. 신고했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뭐 경찰에 교통사고 신고했고요. 문제가 아니고요. 예. 112를 신고해서 경찰에서 저 차량 번호 아주 깔끔하게 잘 찍혀 있습니다. 네, 그대로 나왔네요. 벌금 정도가 예상되긴 해요. 전과가 없다 그러면 전과가 있으면 다른 것도 가능하겠지만 벌금 얼마나 될까요? 뭐 한 100, 200 그 정도 되겠죠? 예. 옆에서 한 번 찬 사람은 좀 싸게 해주겠지? 그 사람도 둘이 공범 비슷하게 처벌될 것 같은데 그 사람 좀 적게 받겠죠. 그 사람은 뭐 운전 보조자니까. 예. 그래도 50만 원보다 더 많을 것 같은데? 벌금은 내긴 내야 될 것 같아요. 예. 한쪽은 한 100만 원, 예. 저 세게 찬 사람은 한 2, 300만 원까지. 전 그렇게 봅니다. 300, 200, 100 그 정도. 예. 예.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한 것처럼 이 차량에 물어줘야지. 문짝 다 물어줘야 돼요. 물어줘야지. 저 보험 된다 안 된다? 누가? 아까 발로 찬 사람이 보험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안 되지. 보험이 돼요. 예. 고의로 익힌 사고는 보험도 안 보험 되는 사고가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교통사고도 아니고. 그 자동차 보험도 안 되고요. 또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도 안 아무것도 되고요. 안 아무것도 돼요. 안 되고요. 그럼 저 문짝 가는데 저게 얼마나 될까? 저 스파크라는데? 저거. 스파크가 저게 수리비가 이렇게 비싸대 또. 그건 제가 모릅니다. 견적이 많이 나온대. 그러면 비용 꽤 나오겠는데요? 그죠. 그래도 몇백은 나오겠죠? 몇백은 나올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발차기 몇 번 하고서 발차기 지금 뭐 7번 같은데 발 한 번에 한 100만 원씩.
700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네. 최소. 그리고 아까 한 번 찬 사람은 그 사람 100만 원, 한 번 찼으니까. 100만 원 내고 800 정도. 이야, 잘했다. 야, 발차기 한 번에 100만 원씩. 에이그. 통로 조절을 에이그. 못 하고 말이야. 답답하게 말이야. 아니 그 시간에 7분 동안에 차 빼는 동안에 전화하면 돼요. 그 전화번호. 그래서 여러분들 이중주차돼 있는 차들 그 앞에 보세요.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전화번호 이분이 전화번호 잘 보이게 해서 일부러 잘 보이게. 그거 보고 그렇게 하면 되지. 그걸 화를 내고 있노. 그래서 이게 답답하게. 이웃끼리는 오늘은 내가 주차 라인에 들어 있지만 내일은 내가 또 이중 주차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나중에 어렵게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웃 간에 그런 일이 항상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사지? 역지사지. 그렇습니다. 역지사지. 그래서 승질 날 때 뭐 하는 게 좋아요? 참을인자 예전에는 3번 쓰라 그랬어요. 3번 쓰면 살인을 면한다 이런 옛말이 있는데 이제는 3번까지 비고 한 번만 딱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돼. 딱 한 번만. 참을인. 이게 아니고 이건 사람이고요. 네. 참을인이죠. 네. 이거 쓰는데 오래 걸리네. 그러니까 인 하면 전화하겠다. 이런다니까 뭐 바로 차기 해. 예, 그렇습니다. 답답하게. 그리고 이 불박차 운전자분께서 처음에 저한테 요거 방송에 좀 소개해 주세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나중에 변호사님 근데요 방송하지 말아 주세요. 왜요? 해코지하면 어떻게 해요? 나오는지 알겠나?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해코지하면 어떻게 된다? 박살나죠. 해코지하면 처벌받아요. 네, 엄청 박살납니다. 그리고 이제 최소한 이 영상은 한 뭐 몇십만 명 보겠죠. 보겠죠. 몇십만 명의 시청자들이 떡 보고 계신데 못해요. 절대 그렇게 걱정하지 못합니다. 마세요.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못해요. 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변호사님 제가 주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했더니 이건 방송에 내보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걸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방송에 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야, 참을 인자 잘 썼다. 인자 잘 썼다. 인자 딱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데요. 잘 쓰셨네요, 형님. 네. 아침 시간이에요. 가보겠습니다. 앞에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어서 멈추는데 뒤에 저 트럭이 아니 나는 신호에 따라서 신호 황색이잖아요. 언제 황색? 이때 이미 황색이네요. 나 잘 멈췄어요. 그런데 뒤에 오는 트럭이 그냥 들이받아서 차가 어떻게 됐을까요? 에헤 이거 못 쓴다 이거 쓸 수 있나요 이거 못 쓰죠. 네, 폐차해야 되는 폐차. 제 차는 폐차를 했습니다. 근데 렌터카를 내일 반납해야 돼요. 2월 9일. 어제 질문하셨으니까 모레라고 그러셨죠? 사고가 1월 29일. 열흘? 하여튼 열흘. 네, 열흘이 다 됐대요. 근데 업무 때문에 또 집하고 회사가 멀어요. 차가 없으면 답답해요. 새 차 뽑으려면 4달 정도 걸린대요. 4달 동안 차를 못 타잖아요. 렌터카 비용 못 받나요? 트럭이 100%는 다 인정하고 있죠? 당연하겠죠? 네. 렌터카 비용 10일치만 주겠다고 하는 거죠? 폐차니까. 수리하면은 25일 내지 한 30일. 폐차면은 10일 동안에 새 차 사, 다른 차 사, 이러는 거죠? 질문자는 어디를 얼마나 다쳐서 병원 치료를 언제까지 받아야 되나요? 대인 합의했나요? 합의금 얼마 준다 그러던가요? 자, 직장까지 거리는 얼마나 되고, 대중교통수단 이용하면은 저 자가용으로 갈 때 하고, 대중교통수단 이용하면 하루에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리나요? 같은 배기량의 국산차 빌릴 경우, 하루에 얼마? 한 달이면 월 단위로 장기 렌트하면 얼마씩인가요? 과실비는 100대 빵입니다. 당연히 그건 너무나 당연히 100대 빵이죠. 렌터카 비용은 폐차기 때문에 10일치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월 9일 날 반납해야 돼요. 지금 왼쪽 어깨와 날개뼈 통증이 있어서요. 왼팔이 저립니다. 언제까지 치료받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직도 아파요. 대인 합의는 아직 안 했어요. 입원은 안 했고요. 집에서 직장까지 거리는 45km예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면은 가는데 50분, 오는데 50분, 거의 1시간이 더 걸립니다. 같은 배기량의 SM6, 요거는 BMW죠? 근데 국산차를 알아봤더니, 월 50만 원이래요. 보증금 별도로 하고요. 그리고 하루씩 빌리면 13만 원이래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소송하면 열을 넘는 렌터카 비용 받을 수 있다. 소송해도 어렵다. 투표 시작. 받을 수 있다가 60%, 소송해도 받기 어렵다가 40%. 아, 제가 뭐라고 답변드려야 될까요? 일단 이분 이거 하나 드릴게요. 속이 쓰리실 테니까 속이 편해진다는 배아실 드리겠습니다. 배아실 100일치 보내드릴게요. 왜 그렇습니까?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일반적으로 렌터카 비용이요. 보험 약관에는 25일치 또는 수리가 오래 걸리면 30일치까지 준다고 돼 있죠. 근데 실제로 수리하는데 2달 걸렸다. 그러면 실제 수리하는데 2달 걸렸으면 그러면 보험 약관에 정해져 있는 한 달치 말고 플러스 한 달치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차를 고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차를 사면 돼요. 열흘 동안에 알아보고 살아. 근데 요즘 반도체 대란 때문에 새 차 뽑으려고 그러면 4달, 8달, 모델에 따라서 1년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또 중고차가 또 비싸요. 근데 그것은 반도체 대란이 좀 이따 해소가 되면 그러면 정상 돌아오겠죠. 법원에서 판사가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그건 특별한 사정이네요. 그래서 인정 안 해주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소송하더라도 4달 동안 10일치를 지난 나머지에 대해서 렌터카 비용이 인정된다라고 보장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장받을 가능성이 일부 있어요. 말랑말랑해서요. 요거는 아주 탄력적입니다. 이것이 말랑말랑해서 세모도 만들 수 있고 동그라미도 만들 수 있고 네모도 만들 수 있고 그러한 손해배상 내역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위자료입니다. 위자료. 위자료는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많이 힘들었겠네. 그럼 내가 이거 위자료를 줄게. 위자료 액수 정해져 있지 않아요. 판사가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저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것 같아. 그럼 위자료를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이분 2주 진단일 겁니다. 입원은 안 하셨고요. 부러진 데 없어요. 근데 아직까지 치료가 계속되고 있어요. 보험사에서 100만 원 줄게 합의합시다. 그럴 가능성 많습니다. 합의하지 마세요. 치료 충분히 받으세요. 저 큰 트럭 가서 그냥 받아하고 차가 이렇게 박살났으니 얼마나 많이 다쳤겠어요. 다행히 안전벨트 하고 그래서 이렇게 크게 안 다쳤지. 진짜 큰일 날 뻔했잖아요. 잘못하면 골병 들어요. 치료 충분히 받으세요. 100만 원 받고 합의했다가 병원비가 300만 원 넘으면 200만 원 내 돈 내야 돼요. 치료 제대로 받으시고요. 대인 합의하지 마세요. 그리고 소송하세요. 소송하면서 치료비는 보험사가 다 내주죠. 근데 나 힘들었다. 위자료. 그리고 그러면서 렌터카. 월 렌터비가 50만 원이라고 그러셨어요. 여기 월 렌트비. 50만 원 주고 빌리세요. 4달이 200만 원이죠. 저 집에서 직장까지 너무 멀어요. 그러면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힘들고요. 또 업무상 제가 출장할 때 차가 필요하고요. 택시비 하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나오겠죠. 택시비 45km면은 1km에 한 1,000원씩만 쳐도 45,000원. 그럼 왕복 9만 원. 거의 훨씬 더 많이 나오죠. 그래서 렌터카를 쓰세요. 월 렌터카를 쓰시고요. 그리고 그 영수증 다 붙이세요. 다 붙이고 병원에 내 몇 번이나 다녔다가 그걸 다 붙여서요. 그래서 렌터카 비용 청구하세요. 10일치밖에 보험사 안 준다는데 저는 제 차를 사고 싶었지만 제 차가 반도체 대란 때문에 차를 살 수 없었고요. 그리고 제 차랑 같은 수준의 차는 너무 비싸서 못 샀습니다. 중고차 값이 올라서.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새 차를 신청했어요. 그리고 새 차 신청했으면 거기에 취등록세가 새 차 거만큼 말고요. 폐차된 요 차 시세만큼의 취등록세 달라. 그 다음에 렌터카
월 렌터카 비용 달라. 위자료 달라. 그런 판사가 저 렌터카 비용을 인정해 주는 판사도 있을 수 있고요. 인정 안 해주는 판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정 안 해주면 그러면 대신 다른 것을 보충해줘요. 보완성, 보충성. 그게 바로 위자료입니다. 위자료는 판사 마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트럭의 보험사상으로 소송하시면은 요 렌터카 비용 50만 원 곱하기 4, 200만 원 그 정도는 위자료에서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저 비용 자체를 인정해 줄 수도 있고요. 판사에 따라서 인정 안 해주면 위자료에서 인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00%는 아니에요. 제가 설명드린 게 한 95% 이상의 95, 97%까지는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혹시 3 내지 5% 해당되면은 판사가 아유 그거는 뭐 저 렌터카 비용 인정 못해요. 이런 위험성도 있습니다. CCTV인데요. 이 차는 차를 왜 이렇게 삐딱하게 세워놨나? 여기에 뭐 주문하러 왔나? 여기서 오토바이가 올 겁니다. 오토바이 오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보시겠습니다. 저쪽에서 자동차 한 대가 우회전해 오죠? 여기. 그리고 그 뒤에 오토바이가 올 거예요. 오토바이 오네요. 네, 오토바이. 편도 2차로 도로. 자동차가 뭐야 이거? 오! 와우! 다시. 오다가 요 차가 이쪽으로 좀 꺾는 것 같이 하더니 유턴을 하네요. 저기서 아이코 와 한동안 못 일어나요. 이번 사고 어떻습니까? 그림을 그려주셨는데요. 이렇게요. 이 차가 여기까지 반 걸쳤어요. 그 오른쪽으로 쓰는 줄 알았대요. 쓰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꺾어서 이번 사고 과실비는 어떻게 되나요? 상대차 보험사에서 저보고 이게 제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좀 헷갈리나 봐요. 한 달이 지났는데 오토바이 수리도 못하고 있답니다. 대인은 치료받았대요. 합의까지 끝났대요. 대인은요 크게 다치지 않았을 때는 몇 대 몇 중요하지 않아요. 보험사에서 빨리 합의 끝내려고 이거 얼마 줄 테니까 합의합시다. 이런 식의 합의하는 거 조기 합의. 크게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는 과실이 중요합니다. 10%에 몇 천만 원 그 이상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2주 진단 이 정도는요. 2, 3주 진단 이런 거는 어차피 치료는 다 해줘야 돼. 일찍 합의해. 그래 앞으로 내가 치료비로 이만큼 줄게. 향후 치료비 쪽으로 이만큼 줄게. 100만 원 줄게 합의하자. 그래서 그렇게 끝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다쳤으면 무조건 100만 원이 바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과실 따지지 않고. 이분 벌써 대인은 치료해줬고 치료받고 합의했습니다. 얼마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자동차 70, 오토바이 30 얘기했어요. 나중에 90대 10도 얘기됐었어요. 지금은 자기네가 피해자래요. 앞차, 자동차가 피해자래요. 상대 보험사에서 경찰은 접수하지 말재요. 경찰 접수는 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 보험사는 상대가 인정을 안 하니까 경찰 접수하라고 그럽니다. 경찰에 접수할 필요 있나요? 몇 대 몇에서 그냥 보험사끼리 하면 되지 경찰은 몇 대면 몰라요. 민사는 관여 안 한다고 그럽니다. 상대차 깜빡이 안 켜고 들어왔답니다. 편도 2차로 들어오고요. 그 차가 2차로에 차를 주차하나 오른쪽으로 빠지네. 근데 갑자기 깜빡이 없이 유턴해서 브레이크 밟았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사고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자, 오다가 빠지다가 갑자기 갑자기 빠진 거 맞죠? 오토바이가 1차로 오고 있으니까요. 오토바이 1차로인데 여기 이쪽으로 틀었다가 꺾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크게 다치지 진짜 진짜 붕 떴다가 이럴 때요. 지금은 그래도 자칫 잘못하면은 오토바이 운전자 붕 떴다가 헬멧이 없거나 헬멧을 턱끈을 묶지 않았으면 머리부터 떨어지면 정말 큰일 납니다. 헬멧 진짜 중요해요. 과실비는 어떻습니까?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앞뒤 관계이기 때문에 오토바이가 더 잘못했다. 아직까지 완전히 2차로 들어가지 않았잖아.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다. 오른쪽에 차 세우는 거로 보였던 차가 갑자기 깜빡이도 없이 유턴했기 때문에 앞차가 더 잘못이다. 투표 시작.
앞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90%입니다. 앞뒤 관계이기 때문에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라는 게 10%입니다. 제가 아까 경찰에 접수하지 말고 보험사끼리 과실 비율 따지라 그랬죠. 이런 건 분심이 안 가고 곧바로 수긍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경찰엔 가지 마세요. 경찰에 가면 아직까지 상대차가 완전히 빠지지 않았잖아. 2차로로 완전히 빠졌어야 되는데 반 걸쳐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거, 반 걸쳐 있었으면 오토바이 여기 있었으니까 1차로 있잖아. 1차로 같은 차로야. 앞뒤 관계야. 안전거리 미약부. 그러면서 오토바이를 가해 차량으로 볼 가능성이 오히려 더 많아요. 경찰은. 경찰 좀 지침이 그런 게 있어요. 바퀴가 조금만 물고 있어도 앞뒤 관계다. 경찰은 가지 마세요. 접수하지 마세요. 우리 보험사 직원이 접수하자? 말 듣지 마세요. 오히려 상대 보험사가 경찰에 접수하지 말고 보험사끼리 싸우자 그랬죠? 네, 보험사끼리 싸우라 그러세요. 저쪽에 아가씨들이 있습니다. 좁은 골목길이에요. 여길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저 젊은 아가씨 옆으로 피하네요. 차를 보고. 그리고 사진을 찍다가 뭔 일이 있었을까요? 여기서요. 차를 보고 비켜주죠? 예. 차를 보고 비켜주는데 나 지나가요. 사진 찍고 있다가 한 아가씨가 뒷걸음질 치면서 불박차랑 부딪혔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차가 지나는데 뒷걸음치면서 부딪혔어요.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사고를 피할 수 있죠? 여기는 부산의 젊음의 거리랍니다. 비켜 사진 찍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통과했고요. 아니 뒷걸음치다가 제 뒷타이어에 오른쪽 발목이 쏠려서 입원 상태랍니다. 어떻게 될까요? 보험사에서는 차 대 사람 사고이기 때문에 아무리 차가 잘못이 없다 해도 골목에서는 보행자가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니까 주의했어야 된다고 합니다. 아니 제가 이미 지나갔는데 뒷걸음치는 거 어떡합니까? 보험사기가 아닐까는 의문도 듭니다. 에이 그건 아니고요. 젊음의 거리에 이렇게 예쁜 거 사진 찍고 그러다가 이제 실수한 거죠. 과실은 몇 %입니까? 치료비는 제 차 보험으로 전액 보상하는 게 맞나요? 억울합니다. 투표해 보겠습니다. 불박차가 더 잘못이다. 50대 50이다. 보행자가 더 잘못이다. 보행자 100% 잘못이다. 투표 시작. 네. 보행자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64% 있습니다. 보행자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32% 있습니다. 50대 50이 2% 있고 불박차가 더 잘못이 2%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고 정말 어려워요. 거기에 만약에 어린이가 있었다 치겠습니다. 어린애들 둘이서 거기서 있다가 야 저거 뭘 과자 같은 거 먹으면서 저 예쁘다 그지? 저 예뻐. 예쁘네. 예쁘네. 그랬으면 어떻게 가야 될까요? 지금 이 아가씨들이 불박차를 보고 비켜준 걸까요? 이 아가씨들은 차 오는 거 못 봤을 것 같아요. 차 오는 거 못 보고 이거 예쁜 거 있네. 자, 예쁘다. 가자. 사진 찍자. 예, 둘이 사진 찍는 거예요. 차 오는 거 모르고. 그리고 차 지나가는데 뒷걸음 쳤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랑 눈이 마주쳤으면 나랑 눈이 마주친 그 대학생 정도 보이는데요. 그럼 눈이 마주쳤다 그러면은 나를 보고 비켰구나. 그런데 와서 비쳤으면 그러면 불박차는 잘못 없다고 해야 되겠지만 나랑 눈이 마주친 게 아니고 지금 뭔가 예쁜 거 정신이 팔려 있어. 젊음의 거리에서 보세요. 저기서 계속 나를 안 쳐다봐요. 불박차 안 쳐다 보입니다. 계속 좀 뭔가를 보면서 예쁘다. 예. 그래서 불박차에게도 이것은 인도가 따로 없어요. 사람들이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불박차에 잘못 없다?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누가 더 잘못했겠느냐? 이것도 좀 고민스러워요. 저렇게 좁은 길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저는 50대 50에서 어느 쪽의 잘못이 더 클지 법원에 가면 과연 어떻게 볼지 좀 고민스럽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차와 보행자가 같이 다니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어떤 일이 나올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된다. 결국 보험사에서는 보행자 잘못을 더 크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에게도 한 20 내지 30%는 잘못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나간 차에 바퀴에 발이 쓸렸으면은 진짜 아프죠. 그리고 잘 못 걷죠. 어차피 자동차에 잘못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치료는 다 해줍니다. 그리고 합의금도 앞으로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뭐 얼마 줄 테니까 합의합시다 해서 그렇게 끝날 거예요. 불박차 운전자는 내과실이 50% 밑으로만 해서 끝나면은 50% 미만이면은 할증이 조금만 되잖아요. 많이 되지 않고. 굳이 이게 경찰에까지 접수되게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런 곳에서는 저렇게 주변을 살피지 못하는 여기에 차가 안 다니잖아요. 잘 안 다니. 어쩌다 한 번씩 다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여기 차가 없는 거리로 착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차가 어쩌다 한 번씩 다니면 저 봐도 차가 한 대도 안 보여요. 오는 차가 안 보여요. 그럼 차가 갈 때 사람들이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갈 때는 보세요. 차 어쩌다 한 대씩있네요. 그래서 저런 복잡한 보행자들로 복잡한 거리 이런 데는 안 가는 게 좋고요. 가게 된다면 차가 지나간 것을 인식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럴 때 가볍게 턱, 빵! 새 소리 안 해. 뻥! 그럼 옆에서 나랑 눈을 마주치게 해서 뻥! 또 뻥! 빵빵빵빵 그게 아니고요. 뻥! 뻥! 참 어렵습니다. 과연 법원에 가면 과연 이거를 저 보행자 100% 보겠냐 이거죠.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는 차가 오는 걸 보고 비키네요 그랬어요. 그건 불박차 운전자 마음은 나를 보고 비킨다는 건데 저 젊은 두 아가씨들은 차 오는 걸 몰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곳에서는 언제든지 보행자가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그에 대비해서 지나가기 전에 보행자들을 잘 살피고 나를 피해가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볍게 뻥 해야죠. 여기 보세요. 여기는 이렇게 나를 보고 피해가잖아요. 여기는 그냥 저쪽으로 갔어요. 여기 두 사람이 이렇게 피해가잖아요. 이렇게. 나를 보고 피해가요. 이렇게 나를 보고 피하는. 그렇지 않고 나를 못 보면 내가 있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아,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린 저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법원에 가면 제가 설명드린 이런 측면에서 책임이 있다 없다를 얘기하고 과실 비율 진짜 복잡한 것인데 과연 5대5에서 어느 쪽이 더 잘못일지 저 자신 없어요. 오랜만에 세종 캠리니님께서 영상을 올려주셨습니다. 변호사님, 입춘 지났지만 아직까지는 겨울이네요. 오늘은 조금 날이 풀렸습니다. 세종 캠리니에서 세종엔 캐러반으로 바꿨습니다. 캠핑카 어린이 캠리니. 근데 카라반 차 뒤에 이제 매달고 가족끼리 함께 캠핑. 진짜 신나겠죠? 세종엔 카라반입니다. 좋은 영상 올려주셨어요. 보시겠습니다. 우회전할 거예요. 앞차 잘 보세요. 보행자들이 멈춰야 되겠죠? 보행자 신호에 아직까지 9초, 8초, 7초 가려고 그러는데 6초 빵! 왜? 자전거 지나가네요. 여기서요 그냥 가면 안 돼요.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럼 혹시 지금 건너고 있는 사람은 없지만 건너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세종 캠리니께서는 저 앞차에게 빵을 해줄 수 있었을까요? 세종 캠리니께서 빵 안 해주셨으면 이 차 그냥 지나가서 저 자전거 붙였을 거예요. 가방을 빨간 가방 잘 보세요. 빨간 가방 저 학생.
세종 캠리님께서는 저 빨간 가방맨 저 학생을 유심히 미리 보고 계셨어요. 저 빨간 가방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조금 앞쪽부터 보시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죠? 근데 처음에 이런 상황이었어요. 아까 조금 뒤로 Back to the past. 영상이 좀 흐린가요? 보이네 여기. 네, 여기 보이죠? 인도에 자전거 타고 가는 저 학생을 봤습니다. 보시고 자전거 속도가 있네. 그렇다면 여기서 내가 속도가 떨어지지. 그리고 잠시 우회전하려면 잠시 멈춰야 되겠지. 저 앞에서. 근데 시간적으로 볼 때 옆에 지구대가 있네요. 시간적으로 볼 때 충분히 자전거가 올 것 같은데 느낌상 저 자전거 이거 길을 건너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이 뒤를 보고 계신 거예요. 아까 그 자전거. 야, 빨간 자전거. 빨간 자전거 여기 있잖아요. 이 빨간 자전거를 시야를 평소부터 좀 넓게 보시면서 요즘은 인도에도 자전거 다니는 그런 길이 많잖아요. 만일 불박차가 빵 해주지 않았으면은 요 옆에 지구대가 있어요. 요 지구대. 여기요. 경찰. 빵 해주지 않으셨으면 이 차는 자전거 들이받고 여길로 갔을 겁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니라 하더라도 항상 우회전할 때는 그리고 지금 보행자신호 아직까지 보행시로 깜빡깜빡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는 뛰어오는 어린이들이 있을 수 있고요. 저렇게 자전거 타고 오는 어린이도 또는 중학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종 캠리님 좋은 영상 대단히 고맙습니다. 캠리님께 이거 뭐 안 보내드린 것 같은데 오랜만에 영상 올리셔서 메탈 쉐이크 텀블러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세종엔 카라반으로 닉네임을 바꾸셨습니다. 고맙습니다.